안녕하세요. 간결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입니다. 이번 주 시승기 주인공은 BMW의 고성능 쿠페 M4 컴페티션이었으나 시승 차량의 문제로 인해 미뤄지게 되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승 차량은 무엇이냐? BMW의 비즈니스 세단 5시리즈 중에서 연비 좋고 조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530e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530e는 예전에 럭셔리 라인도 시승을 해봤는데요.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전기차와 같이 조용하고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였는데 M 스포츠 패키지는 럭셔리 라인과 어떤 점이 다른지 장단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BMW 530e M 스포츠 패키지 시승기 시작합니다. (530e) M 스포츠 패키지의 디자인은 BMW 특유의 날렵함과 비즈니스 세단이 갖추어야 할 세련미까지 느껴졌는데 얼핏 보면 7시리즈로 착각할 정도로 7시리즈와 디자인이 흡사하였습니다. 전면 디자인 구성은 레이저 라이트, 액티브 셔터 키드닐 그릴, 레이더, 인테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간 주행 등의 디자인은 일반 5시리즈와 동일하며 레이저 라이트는 530e 이상의 트림에서만 장착되는 옵션으로 주간보단 야간에 눈에 잘 띄는 파란색의 포인트가 있고 스티어링 휠에 따라 라이트가 작동하는 밴딩 라이트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을 지원합니다. BMW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키드니 그릴은 엔진룸의 열에 따라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는 액티브 셔터 그릴로 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는 럭셔리 라인과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럭셔리 라인의 범퍼 하단부는 약간 밋밋한 디자인의 크롬으로 마감하였다면 M 스포츠 패키지의 범퍼 하단부는 공격적으로 바뀐 디자인과 구멍은 막혀있지만 날렵하게 디자인된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 중앙에는 주행 보조 기능에 사용되는 레이더가 있고 범퍼 하단 양 옆에는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에어 커튼이 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짧은 오버행 덕분에 차가 본래 크기보다 더 길어 보이고 팬더부터 시작한 두 줄의 직선은 도어와 도어 손잡이를 지나는데 도어를 지나 직선은 C필러로 이어지며 도어 손잡이를 지나 직선은 후미등까지 이어지는 디테일이 돋보였습니다. 팬더 아래에는 M 스포츠 패키지를 뜻하는 M 배지와 함께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에어 브리더가 있으며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일반 5시리즈와 다른 점은 팬더에 배터리 충전을 위한 충전 포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7kW의 완속 충전만 지원합니다.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아까 말했던 직선이 돋보이면서 비즈니스 세단이지만 유려한 라인을 보여줍니다. 후면 디자인은 후미등 디자인이 개선된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요. 하지만 후미등 디자인이 3D 블랙 베젤로 변경되면서 후면 디자인 전체가 입체감이 생기고 블랙 베젤로 인해 고급스러우면서도 날렵하게 바뀌었는데 후미등은 주간에도 켜고 다닐 수 있는 기능과 야간에 후미등 양 옆에 작은 LED가 켜지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는 전면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라인과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럭셔리 라인은 크롬과 함께 무광, 블랙으로 마감을 하였다면 M 스포츠 패키지는 크롬은 없어지고 그레이, 하이그로시로 변경되어 지금 시승차에 새긴 버디나 그레이와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듀얼 머플러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중 유일하게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휠은 앞 245, 40, 19인치, 뒤 275, 35, 19인치의 Y스포크 845M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럭셔리 라인의 18인치 휠보다 확실히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느껴지고 M 스포츠 브레이크를 장착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530e M 스포츠 패키지의 실내 디자인은 2012년에 출시한 F303 시리즈에 사용되던 레이아웃으로 BMW의 실내 디자인은 3시리즈부터 시작하는 것 같죠? 이제는 거의 10년이 다 되었는데 바뀌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530e M 스포츠 패키지의 실내 디자인 및 구성은 12.3인치 LCD 계기판, 12.3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 센터 패시아 다이얼,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M 금속 페달, M 금속 도어 스커프, 앰비언트 라이트, 나파 컴포트 가죽 시트, 피아노 블랙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럭셔리 라인에서 추가된 점은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M 금속 페달, M 금속 도어 스커프가 추가되었습니다. 12.3인치 LCD 계기판은 이 드라이브 전용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고 속도계는 전기보트로 주행 가능한 속도, RPM은 전기보트의 사용량과 배터리 장량 및 충전이 추가되었습니다. 차에 탑승을 하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며 주행 모드에 따른 테마가 4가지가 있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M을 상징하는 색 3가지가 보입니다. 계기판 중앙에는 주변 교통, 내비게이션 및 과속 카메라, 주행 중 경고까지 표시되지만 스포츠 모드를 제외하면 각 테마마다 색과 구성이 비슷하여 주행 모드를 변경할 때 꼭 확인하면서 주행을 해야 합니다. 12.3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기능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한 카테고리 안에 모아두었으며 터치를 지원하여 내비게이션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외 기능들은 센터페시아 다이얼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럭셔리 라인의 스티어링 휠보다 날렵한 디자인과 함께 커다란 패드 시프트가 인상적이었으며 순수한 운전의 즐거움이라는 BMW의 슬로건에 맞게 조절의 폭이 경쟁 브랜드보다 월등하게 넓어 운전자의 운전 자세를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스티어링 휠의 9시와 1시에 홈이 파여 있어 운전 중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 손을 고정하기 편하였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기존 5시리즈와 동일한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잡는 느낌도 좋고 사용법도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12가지의 색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도어가 열려있을 경우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깜빡이는데 벤츠의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와 비슷하였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은 경쟁 브랜드보다 수수하게 느껴지지만 분위기 있는 실내를 만들어내는데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M 금속 도어 스커프는 라이트가 점등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실내 트림은 피아노 블랙 하이그로시 트림으로 시각적인 만족도는 정말 좋지만 먼지나 지물에 취약해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 사용되는 재질들은 모두 만족스러웠는데 공조기의 버튼이나 도어의 버튼들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 콘솔까지 인조 가죽으로 마감하였으며 1열 및 2열 도어에는 손이 닿는 곳은 딱딱하게, 팔이 닿는 곳은 푹신하여 BMW의 세심함이 돋보였습니다. 1열 수납 공간은 도어 포켓, 글러브 박스, 센터페시아 수납함, 컵홀더, 암레스트 콘솔, 2열 수납 공간은 도어 포켓, 센터 콘솔, 컵홀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납 공간은 스마트폰을 보관하거나 텀블러를 보관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지만 암레스트 콘솔은 조금 작게 느껴졌습니다. 1열 충전 포트는 USB 데이터 포트 및 12V C가잭, USB Type-C 데이터 및 충전 포트, 2열 충전 포트는 USB Type-C 충전 포트 2개 및 12V C가잭으로 전자기기들을 충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1열 시트는 나파 가죽으로 된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전동 시트 조절에서 허벅지 받침대,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어깨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착자감은 나파 가죽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 및 적당한 쿠션, 머리 받침대가 아주 푹신하여 장시간 주행을 하더라도 허리 통증이나 피로도는 거의 없었으며 옆구리 받침대의 조절폭이 넓어 스포츠 주행을 할 때 몸을 고정시켜주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2열 시트도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공간은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 무난하였습니다. 머리 공간도 무난하여 크게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고 다리 공간도 무난하여 편하게 앉아도 충분하였으며 가운데 좌석은 높은 센터 터널 때문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하지만 머리 공간이 부족하지 않아 단거리 이동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착자감은 시트의 각도가 적절하면서 버킷 시트처럼 파여 있어 몸을 고정해주고 다리 받침대의 길이가 경쟁 브랜드의 차량보다 길어 허벅지를 지탱해줘 편안하게 착석이 가능하였으며 2열에 앉았을 때 시야는 무난하였습니다. (530이) M 스포츠 패키지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오토 홀드,
컴포트 액세스,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포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와이드 썬루프, 소프트 클로징, 전동 트렁크, 익스페리언스 모드, 케어링 카,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제스처 컨트롤, 하만 카돈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은 야간 주행을 할 때 앞에 차를 인식하여 그 부분만 제외하고 하이빔을 켜주는 기능입니다. BMW의 주행 보조 기능은 그동안 많이 다루었으니 간략하게 말하자면 고속도로에서는 믿고 사용해도 될 정도로 차선 유지 및 앞차의 인식률이 좋고, 앞차가 끼어들거나 내가 추월을 할 때 앞차의 속도를 미리 계산하여 감속하거나 가속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경쟁 브랜드보다 월등히 큰 크기를 자랑하며 현재 주행 속도, 도로 한계 속도, 내비게이션, 과속 카메라, 주행 보조 기능 상태, 통화, 미디어까지 일반적으로 표시되며,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RPM까지 표시됩니다. 2열에도 열선 시트와 포존 에어 컨디셔너가 있어 쾌적하게 착석이 가능하고, 도어가 완벽히 닫히지 않아도 자동으로 닫아주던 소프트 클로징까지 작동하지만 2열에 주로 앉는 어린 자녀들을 위한 햇빛 가리개가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며 시승차에는 킥 모션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간은 차량 하단에 배터리가 탑재되어 높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는 수납이 힘들지만 가로와 시트 폴딩을 통해 쉽게 수납할 수 있었으며, 시트 폴딩을 하면 2열 시트와 트렁크의 높이가 달라 물건을 넣을 때 주의해야 했습니다. 트렁크 왼편과 오른편에는 작은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고, 트렁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 물건의 크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점은 세심함이 돋보였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야간에도 화질이 좋고,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카메라의 화각도 변경되었으며, 장애물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3D 화면으로 자세히 보여줘 주차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좁게 보여 약간의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12.3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영상을 볼 때 좋은 화질 덕분에 아주 만족스러웠으며, 소리의 크기를 줄이거나 키울 때 제스처 컨트롤을 사용하면 편리하였습니다. 오디오는 하만 카돈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으며 서라운드 음정 효과와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질은 경쟁 차량의 오디오보다 깨끗하고 깔끔한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5302 M 스포츠 패키지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직열 4기통 싱글 터보 엔진, 184마력, 35.7토크, 장착된 배터리의 용량은 12kWh, 전기 모터의 출력은 109마력, 27토크, 합산 출력 292마력, 42.8토크의 성능을 자랑하고, 공식 0에서 100km 가속력 기록은 5.9초이며 연료는 5탄가 95로 고급유가 권장이지만 시승차에는 일반유가 주요되어 있고, 주유구를 열기 위해서는 운전석 도어 아래에 있는 주유구 버튼을 먼저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타이어는 구디어에 이글 F1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은 완속 충전으로만 가능한데, 배터리 충전에 관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행 모드는 일반 5 시리즈와 다르게 배터리 관리 모드, 일렉트릭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스포츠 모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주행 모드는 하이브리드 모드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는 엔진과 전기 모터를 각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모드이며, 일렉트릭 모드는 전기 모터로만 최대한 주행을 하는 모드로 하이브리드 모드보다 더 높은 속도까지 전기 모터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관리 모드는 운전자가 설정한 배터리 %까지 소모 및 충전을 지속적으로 하는 모드이며, 스포츠 모드는 일반 스포츠 모드와 10초간 오버 부스트를 지원하는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가 있고, 가속 중에 전기 모터가 개입할 경우 계기판이 파란색으로 물들어가는 디테일도 돋보입니다. 제가 측정한 가속력은 0에서 100km 가속력, 0에서 160km 가속력, 80에서 120km 추월 가속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530이 M 스포츠 패키지의 0에서 100km 가속력은 5.6초, 0에서 160km 가속력은 13.58초, 80에서 120km 추월 가속력은 3.53초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0에서 100km 기록 중 제일 늦은 기록이 6.1초로 첫 테스트에는 5.6초를 기록하다가 연속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자 가속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더니 결국은 런치 컨트롤이 작동하더라도 가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성능을 유지하는 능력은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530i M 스포츠 패키지보다 월등히 빠른 가속력을 느낄 수 있고, 그 외 가속력 기록들은 330이 M 스포츠 패키지와 오차 범위 이내로 측정이 되었으며, 전기 모터로 시내 주행을 할 때도 무난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어 전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비가 많이 내려路面이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차의 움직임은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추월을 해야 할 때는 비슷한 성능의 530i보다도 경쾌하게 추월이 가능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출발할 때 경쾌하게 출발하면서 의도적인 변속 충격을 만들어내 마치 스포츠카를 타는 듯하여 감성을 만족시켜주고, 전기모터의 도움으로 엔진의 리스폰스가 아주 좋아 악셀링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을 느낄 수 있어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아주 만족스러웠는데, 하이브리드 모드, 일렉트릭 모드의 가속력 등 각 주행 모드별로 가속력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된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테스트는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을 기록하였으며 3.5초 미만이면 좋은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브레이크 기록은 3.4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전에 시승했던 530이 럭셔리 라인도 비슷한 기록을 하였는데, 기존 5 시리즈에 비해 브레이크 성능은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고,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브레이크 성능 중 제일 낮은 기록이 3.57초로 약간의 편차가 발생하였지만, 일반적인 주행이나 급정거가 필요할 경우 부족하지 않은 브레이크 성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션은 ZF-8단 오토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할 때 전기 모터에서 엔진으로 전환은 약 0.5초간의 지연 시간이 있지만 크게 답답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전환이 되고,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 전환이 될 때는 다소 시간이 지난 뒤에 부드럽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할 때 빠른 변속과 함께 의도적인 변속 충격을 만들어내고, 수동으로 변속을 할 때도 답답함 없는 변속 속도를 보여줘 만족스러웠습니다. 핸들링은 BMW 특유의 날렵함은 느끼기 힘들지만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한 핸들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속도에 따라 달라져 시내에서 주행할 때는 경쾌하면서도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고, 고속에서는 적당히 무거워져 안정적인 느낌을 받게 하였습니다. 와인딩이나 코너가 많은 길을 주행할 때는 스티어링 휠을 과격하게 조작하는 것이 아닌 부드럽게 조작해도 충분히 돌아나가 만족스러웠지만, BMW 특유의 날렵한 핸들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다소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코너가 많은 길을 주행할 때 속도가 낮을 때는 롤이 생각보다 많이 느껴지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롤이 줄어들고, 코너를 진입하면 차의 움직임이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느껴지려다가
뉴트럴하게 바뀌어 아주 쉽게 코너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코너로 돌아 나갈 때 BMW 특유의 의도적인 오버스티어를 느낄 수 있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운전자가 코너로 돌아 나갈 때 미소를 짓게 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전혀 예측 못한 코너를 만나 높은 속도로 돌아 나갈 때도 운전자가 침착하게 차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전자장비가 개입하며, 특히 이날은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타이어의 스키드음은 심하게 들려도 접지를 전혀 놓지 않는 모습과 2열 시트와 트렁크 사이에 배터리가 탑재되어 무게가 증가하여 530i M 스포츠 패키지보다는 경쾌함은 확실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BMW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약간의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차의 움직임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530이 M 스포츠 패키지는 시동을 걸어도 전기차 같은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엔진으로 시동을 걸어도 530i와 비슷하였습니다. 측정된 전기 모터 소음은 35dB, 엔진 소음은 38dB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행 소음은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더라도 노면 소음과 풍전은 억제가 잘 되어 조용하였습니다. 주행 소음은 58dB를 기록하였습니다. 승차감은 일반적인 노면을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은 거의 걸러주지만 주행하는 도로의 상태는 꾸준히 알려줘 차가 마치 잔진동은 걸러줄게, 하지만 노면이 이렇다는 건 알아도 라는 느낌입니다. 요초를 지날 때도 잔진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막을 거쳐서 충격이 전해져 전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을 지나갈 때 약간의 충격이 전해지지만 불쾌할 수준까지는 아니고, 과속 방지턱을 지나갈 때는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아주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었으며 낮은 방지턱은 넘어가는 느낌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530이 M 스포츠 패키지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7.5km, 복합 전비는 3.5km kWh로 아주 좋은 연비를 자랑하며 연비 테스트는 시속 30에서 시속 110km까지 시내 50%, 고속도로 50%의 환경으로 약 39km를 주행하였습니다. 출발 전 배터리는 55%, 전기 주행 가능한 거리는 16km이며 잦은 정차와 교통 정체가 있었지만 39km를 주행 후 측정된 연비는 리터당 55.9km, 측정된 전비는 7.9km kWh를 기록하였습니다. 첫 출발을 하였을 때는 전기 주행 가는 거리가 16km였지만 전비가 7.9km kWh까지 좋아짐에 따라 27.5km를 주행하였으며 배터리가 모두 소모되더라도 엔진과 전기 모터로 주행이 계속 가능해 좋은 연비를 기록하였습니다. 시내 주행을 주로 한다면 전비는 6km kWh 이상은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 모터로만 약 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30이 M 스포츠 패키지는 기본 5 시리즈보다 많은 편의 사양이 장착되어 있으며 좋은 연비와 전비를 자랑하여 유지비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8,390만원의 비싼 가격과 다소 부족한 트렁크 공간, 속도가 느린 완속 충전만 가능한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530이 M 스포츠 패키지는 유모차가 필요 없는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출퇴근 위주로 타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기로만 출퇴근하면 한 달 유지비가 5만원이면 충분하니깐요. 이상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담백하고 간결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였습니다.